사고방식에 문제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회 그 막중한 자리에 간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의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다라고 보수단체에서 연설했어요.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른바 문주주의라고 불리고 또 촛불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극단적 좌파 정권의 헌법 질서 무시, 인권 법치주의 유린,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파괴에 있다는 것에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권좌에서 물리는 것을 두고 꼭 반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에서 그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오히려 반역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현 정권의 행태를 오히려 저는 지극히 반역 유사의 행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방통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고, 방통위 관계자들은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법하다면 야당이 문제 삼는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혹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회의록 좀 보자. 제출 못하면 열람이라도 좀 하자. 근데 못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의록은 있는데 못 본다. 그건 뭐 감출 게 있으니까 못 본다 그러지, 떳떳하면 왜 회의하고 그 속기록 작성했는데 회의록 좀 보자는데 그걸 왜 안 보여줍니까? 그 얘기예요. 응? 자, 이진숙, 김태규 두 방통위원께서 두 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를 얻은 사람이 6명이었고 나머지는 투표를 계속해도 한 표씩만 나와서 중단했다. 그 맞습니까, 우리 김태규 직무대행? 그 부분은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요 조금 설명만 더 드리면요, 이게 계속 혼선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유, 제출 못하는 사유하고 제출권자를 구분을 해주시면 그 얘기도 됩니다. 확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유를 따지시고 아니,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그렇게, 주시거든요. 두 명씩 두 표씩 얻은 사람이 6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한 표씩밖에 안 나와서 그 중단했다는 거, 그건 맞냐 틀리냐 이거죠? 예, 맞아요? 제가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 맞냐고요, 틀리냐고요? 제가 답변 뭐 못 하겠어요? 더 이상 답변 제가 자, 왜 못 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내가 더 지금 정확히 물어본 드리고 싶은데, 건요, 내 질문이 아니라 방통위 법률 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답변서 내용이에요. 예? 예, 제가 일단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드릴 방통위가 권한이 낸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기 답변서에 때문에. 내 읽어드릴게요. 예, 이렇게 제출해놓고 의원이 물어보니까 답변 못하겠다?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국회를 모욕하는 겁니까? 여러 번의, 지금 읽어볼게요. 여러 번의 투표를 하였으나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6명이었습니다. 이 6명만 과반수 득표를 하였고 나머지 후보자는 계속되는 투표에서 계속 한 표만을 득하거나 또는 득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이번에는 6명만을 선임하고, 이게 답변서, 방통위가 낸 답변서라고요. 법원에 낸 답변서. 그런데 이게 답변을 못한다고요? 의원님, 확인할 수 없다고요? 지금 지금 그거는 국회에 나와서 지금 답변 투쟁하는 거예요? 답변 거부 투쟁? 제가 투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그래서 고발당한 거예요. 법원의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그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변론 서면이 이 국회에서 공개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왜 부적절해요? 지금 그거는 분명히 정식으로 받은 변협에서 아마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거는 변협에서 지금 변론이 진행 중이고 변론 진행되는 내용을 지금 그 자료를 그대로 국회에 가져와서 국회에서 공개하면서 그게 국민이 알 대국민들한테 권리가 있어요. 김태규 증인의 권리보다 그거는 국민의 권리가 앞서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국민의 알 권리도 강변하지 변론권이나 마세요. 다른 배배하지 사정들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자, 겁니다. 기본권은 저렇게 사고방식에 문제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회 그 막중한 자리에 간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의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다라고 보수단체에서 연설했어요.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른바 문주주의라고 불리고 또 촛불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극단적 좌파 정권의 헌법 질서 무시, 인권, 법치주의 유린,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파괴에 있다는 것에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권좌에서 물리는 것을 두고 꼭 반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에서 그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오히려 반역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현 정권의 행태를 오히려 저는 지극히 반역 유사의 행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인륜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살해 드리겠습니다. 선동입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살해 선동. 그거는 헌법 장애 상태와 아무리 헌법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 얘기예요. 원치 않는 지도자는 죽여도 괜찮다고 말한 그런 반인륜적 사고방식, 헌법 이론을 그런 설명드린 겁니다.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을 장악했다? 헌법 비상사태와 헌법 장애 상태를 설명할 때 그러한 방식으로 괴변하지 설명합니다. 마세요. 판사님 좀 알아요. 헌법 이론을 조금 더 아시면은 전혀 오해가 없으실 겁니다. 그 판결은 일본 부분은 판결이 맞고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 한국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의 보루가 됐단 말이에요. 개탄할 일입니다.